여기 책을 읽으며 길을 걷고 있는 선비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겸이라 하였는데 책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선비였죠. 선비가 책을 좋아하는 것이 무슨 대수냐고 할 수 있겠지만 그의 책사랑은 남달랐답니다. 겸아, 너도 이제 글을 읽을 만큼 읽었으니 슬슬 과거 준비도 해서 벼슬길에도 오르고 장가도 가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러한 사사로운 일에는 관심이 없사옵니다. 그것이 어찌 사사롭다 할 수 있겠느냐? 소자, 그저 글을 읽는 것 자체에 흥미가 있을 따름이옵니다. 책 속에는 항상 길이 있는 법이지요. 저의 사사로운 육신이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그저 책을 읽고 음미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 세상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게 그날도 여느 때처럼 웅얼웅얼 책을 읽으며 길을 걷고 있었던 거랍니다. 그런데 한참을 그렇게 걷고 있던 이겸은 뭔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채고 고개를 들어보았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다. 아까부터 들려오던 새소리며 풀벌레 소리가 뚝 그치고 어쩌면 이리도 세상이 고요하다는 말인가. 그 순간 그의 발밑에 뭔가가 버석하고 밟히는 것이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이게 웬걸 땅바닥에는 수많은 책이 차악 깔려 있는 것이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방에 있는 나무들에는 책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고 하늘에는 구름 대신 책이 둥실둥실 떠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이겸은 다시 한번 눈을 비비며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천지사방이 온통 책 천지로구나. 순간 그의 등 뒤에서 웬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오호라, 또 한 명의 나그네가 이곳으로 찾아들었군.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본 그의 눈에 아리따운 젊은 여인의 모습이 들어왔죠. 그녀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리고 여기는 도대체 어디란 말이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그대들이 이야기하는 신선이라고나 할까? 뭐, 어쨌건 그런 비슷한 거라고 알아두시구려.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면 말이지. 여인은 짐진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이듯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서책을 좋아하고 글 읽기를 좋아하는 이들이 오게 되는 곳이라오. 나도 서책을 좋아하는 편이기는 한데 이곳으로 들어올 정도라면 그냥 좋아하는 편이 아니겠지. 아마 그대의 인생에는 오직 서책과 글 읽기 이것만 존재하는 정도일 것 같은데? 사실 그렇소이다. 그러니까 이곳은 말하자면 무릉도원과 같은 곳이라네. 그런데 학이 날아다니는 대신에 서책이 날아다니고 신선들이 바둑을 두는 대신 책을 읽는 뭐 그런 곳이지. 서책을 탐하는 이들에게는 정말 너무나 살기 좋은 곳이지. 아무리 오래 있어도 배고프지도 않고 옷도 해지지 않으며 잠을 자지 않아도 언제나 상쾌한 마음으로 하루 종일 책만 읽을 수 있으니 말이야. 여인의 말을 들은 이겸의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참말이라는 말이오? 그렇고 말고.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그날부터 선비 이겸은 그야말로 책 속에 파묻혀 지냈답니다. 이거 정말 좋군. 배고프지도 졸리지도 않고 언제나 기운이 쌩쌩하니 이제 영원히 이렇게 서책만 읽으며 살아야지. 너무 좋구나. 그에게는 그야말로 꿈결 같은 시간이었죠. 정말 너무나 행복한 나날이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의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내 손이 왜 이렇게 된 것이야?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겸의 왼쪽 손이 사라져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이겸은 울며불며 난리도 아니었죠. 그러자 예전에 그 여인이 또다시 이겸의 등 뒤에서 나타나 그의 어깨를 툭 치는 것이었습니다. 사내대장부가 왜 이리 아이처럼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는 것이오? 이겸은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여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왼팔을 그녀에게 치켜들어 보였답니다.
그래, 그래. 결국 그 일이 오고야 말았군. 여인은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라니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오? 제발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오. 그래,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들으시게나. 이곳에 너무 오래 머물다 보면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한다네. 쉽게 말해서 자신의 몸뚱이가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 한마디로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라네. 그게 대체 무슨 말이오? 자네도 알다시피 이곳은 서책이 가득한 책의 세계 아니던가? 서책이란 본디, 지식과 지혜를 담고 있는 그릇과도 같은 것이지. 그릇에 담긴 지식과 지혜를 잘 흡수해서 삶을 더 윤택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라네. 그런데 이곳에 들어온 자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일상은 도외시한 채 오로지 책에만 파묻혀 사는 자들이지. 쉽게 말해서 그러한 자들에게 세상은 의미 없는 것이고 서책 안에 쓰여진 문자만이 중요할 뿐이야. 그러니 자신의 일상과 현실을 부정하는 셈이라네. 그런 자들은 결국 존재가 소멸되어 서책으로 흡수되는 것이라네. 간단히 말해서 책한테 잡아먹힌다는 말이지. 말도 안 돼. 책에게 잡아먹힌다니. 그래, 그 표현이 딱 적당하겠구먼. 본디 사람이 책을 잡아먹어 그 안에 담긴 지식과 지혜를 흡수해야 하는 것이거늘. 그것이 거꾸로 된 셈이지. 이제 이대로 있으면 자네의 존재 자체가 사라져서 이곳의 일부가 될 것일세. 자네 정녕 그러기를 원하는가? 아니오. 나는 그러기는 싫소. 나도 내 삶이 있고 가족이 있는 몸이라는 말이오. 제발 나를 이곳에서 내보내 주시오. 여인은 빙긋이 미소 지으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정신을 차렸나 보군. 너무 걱정 말게. 내 이제 곧 자네를 이곳에서 내보내 줄 터이니. 말을 마친 여인은 이겸의 몸을 가볍게 밀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어찌나 센지 이겸은 미처 버텨볼 새도 없이 그만 뒤로 나동그라지고 말았죠. 그리고 그의 몸은 마치 청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듯 끝없이 추락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웠던 그는 그만 크게 비명을 지르고 말았죠. 그런데 자신의 비명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그는 깜짝 놀라 두 눈을 번쩍 뜨게 되었답니다. 여기가 어딘가? 놀랍게도 그곳은 자신의 방 안이었답니다. 그의 머리맡에는 호롱불이 희미한 불빛을 내며 타오르고 있었고 여러 권의 서책이 나뒹굴고 있었죠. 이거 내가 글을 읽다가 깜빡 잠이 들었던 모양이로구나. 그렇다면 내가 방금 전까지 있었던 그곳은 무엇이었다는 말인가? 그리고 그 여인은 또 누구였다는 말인가? 이것이 정녕 다 꿈이었다는 말인가? 그때 밖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겸이 일어났느냐? 어서 아침밥부터 먹자꾸나. 어머니는 방문을 열어젖히며 아침상을 들여왔죠. 방문 밖에서 비춰오는 환한 아침 햇살이 이겸의 얼굴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껏 못난 짓을 해서 죄송합니다. 소자 이제부터 과거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뜬금없이 이 무슨 말이더냐? 그동안 제가 너무 책 속에만 빠져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서책을 통해 얻은 지식을 어머니와 소자의 삶을 위해 사용하겠사옵니다. 갑작스러운 그의 말에 어머니는 그저 눈만 깜빡거리며 그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죠. 어쨌거나 이겸은 그날부터 열심히 자신의 학문적 소양을 갈고 닦아 장원급제를 하였고 일평생 어머니를 잘 모시며 행복한 삶을 살아갔다 합니다. 아무리 높은 이상과 목표를 가졌다고 해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면 안 되겠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 있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귀한 인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때로는 사소하게 보일지라도 그러한 사소한 것들로 인해 나라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거겠죠.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활기차고 행복한 일상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뵐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